3분 직설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은 꺼졌습니다. 작은 섬 크기의 커다란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길에 나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에서 아침밥을 막 먹은 직후였습니다. 고작 인생의 오전 앞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이 그 하늘과 땅 사이 물결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회적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비명이 남았습니다. 세월호의 조난과 함께 우리 모두는 조난 중이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캄캄한 파도 위를 떠다니면서 엄마를 부르는 이 밤. 세월호여, 너는 무엇을 찾아 그 검은 바다에 자맥질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돌려다오. 어찌하여 이름이 세월호인지, 세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삶으로 알 리 없는 학생들을 세월호는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어린 벗들은 어이하여 이 밤바다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는 하루여, 이 세상이여, 조사는커녕 위로조차 건넬 수 없는 벗들아, 미안하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민 저마다의 가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절박한 몇 마디입니다. 구체적인 연유가 장차 밝혀지겠지만 생목숨을 바다에 수장시킨 일은 그 자체로 문명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랴, 땅이 꺼지랴 걱정하는 건 극단적 위험사회이자 문명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징벌이면서 또 문명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야만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10위권 부자 나라, IT 강국 한국 사회의 안전과 재난관리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19세기나 20세기 초반도 아니고 세월호에는 난민이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호는 어디서 출항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회적 의미에서 어디에 침몰해 있습니까? 수요일 아침을 강타한 세월호는 조난뿐 아니라 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에서 또 다른 재난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당일 한때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338명 전원이 구조된 양 보도되어 학교에서는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에도 중앙재난대책관리본부는 368명을 구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 못 미쳐 사고가 난 뒤 하물며 밤이 되도록 승선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몇 명을 구출했는지조차 정부는 분명하게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이름을 장부에 잘 기록하기만 했어도 이런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모둠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입니다. 또 해군, 육군, 공군 등 군인과 해경, 민간인 배, 뉴스로 듣기에는 미군 군함까지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이 있는 듯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 현장 지휘체계가 부재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급 이하의 재난관리는 국가위기관리의 첫 번째 책무인 국민 생명을 과연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일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위기에 대해 이토록 치명적인 허점투성이인 조난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조난 이후 세월호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조난당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라 재난 상황 대응과 처리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리하여 울고 있는 국민의 심정까지가 함께 조난 중인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조난 신고를 한 것은 배에 탄 학생의 부모였고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것도 어선이었습니다. 정부 기관보다도 배를 책임진 선장과 선원들보다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건 건축 배관 설비사로 취업해 제주도로 첫 출근을 하려 가던 김홍경 시민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며 20여 명의 목숨을 구해낸 그가 한 말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가의 존재에 이유해하고 군인, 경찰, 또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에 걸 수 있는 상이라야 합니다. 이런 헌신성이 기초한 권력과 지도자만이 안전의 침몰을 사전에 막고 또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재난이 생기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사회와 국가는 그 자체로 미숙한 문명사회이자 조난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세상에서는 안전도 사회 정의도 서 있기가 힘듭니다. 세월호는 거기에 침몰한 것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4월 17일 목요일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전 국민이 패닉 상태입니다. 오늘은 서혜성 교수의 3분 직설로 데일리 고발 뉴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는 바다가 아니라 안전도 또 사회 정의도 기울어진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 침몰한 것이라는 서 교수님의 통렬한 질타. 남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속보 경쟁에 나선 언론들 얘기입니다. 종편 JTBC가 생존 학생에게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라는 이런 상식 이하의 질문을 던져 매를 벌더니 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는 아직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도 사망보험금 주파나를 튕기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도하며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시작합니다. 극우 논객인 데일리 저널의 정재학 편집위원회 기사가 일파만파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두고 북한 소행일 수 있다라는 예의 음모론을 또다시 들고 나온 건데요. 그는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이 이상하다,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단호한 보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식의 북한 음모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북한 소행 가능성 왜 안 나오나 했다.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선거를 앞둔 북풍에 이용하려느냐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뼈 있는 질문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만일 세월호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면 그럼 살아남은 선장에게 이번에도 훈장을 줄 거냐라고 말이죠. 다음 달 31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국민법정이 열립니다. 이에 앞서 국정원 시국회의는 대선 개입 사건을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국민공소장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부터 작성된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대화록 유출, 최동욱 정보 유출 사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범죄들이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 전모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첫 번째 국민공소장 발간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반드시 이 국민공소장을 통해서 전모에 대한 상이 잡히면 국민들이 아마 여론이 모아지고 저는 특검이 실시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 논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던 삼성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직업병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 반올림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라며 반올림 쪽에 책임을 전가한 건데요. 반올림 측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삼성이 말을 바꿔놓고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반올림 임지훈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입장을 밝힌 거는 제3자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 마련 이건 한 적이 없다예요. 그거는 팩트고요. 저희는 그런 제안을 한 적 없어요. 심상정 의원실과 저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 문제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중요하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삼성은 어제 반올림의 입장 변화로 혼란스럽다 그랬는데 반올림의 입장은 작년 12월에 교섭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일관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일관된 저희의 그 입장을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입장의 변화라는 것이 오히려 없어진 거예요.
참여연대가 오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최무근 오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은 적 있는데 엉터리 수사였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에서 알려진 바로는 혐의들을 상당히 밝혔음에도 적용할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그러면 항고, 재항고 등의 모든 불복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계속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검찰에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앞서 반짝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 해결 없이 잊혀졌던 지난 87년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피해 생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토론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이 이 사건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에 피해자분들이 대거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픈 과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세상에 알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피해자들, 연민이나 동정을 받게 해준 것 외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픔과 상처를 공개하고 방송을 했더라면 이 피해자들이 왜 자기 아픔의 상처를 눈물 삼켜가면서 알렸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언론에서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가 북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국민리포터 권종상 씨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해도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기에 바쁜 우리 정치권의 종북몰이를 고발합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무인기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을 종북으로 지칭해서 이를 두고 두 의원 간의 트위터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북한 국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무인기가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이 발표를 하면서 천안함 역시 날조된 것이라는 기존의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남북한 공동조사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최근 딴지일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무인기 사건이 왜 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오히려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이 사건의 북한 소행 여부가 한 달 정도 있어야 밝혀질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은 당연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란 의심은 차라리 합리적 추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굳이 한 가지를 더 짚어봐야 한다면 이 사건 이후로 말이 나오고 있는 저고도 레이더의 수입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은 이 레이더를 10대 정도 수입한다고 합니다. 과거 무기 수입은 리베이트라는 수익을 정치권에 챙겨줬으며 이것들은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레이더를 수입하면 누군가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군은 저고도 레이더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10대 가지고는 안 되고 촘촘히 수백 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감안할 경우 이것이 정치 자금의 마련을 위한 꼼수로 쓰인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까지도 종북 프레임을 갖고 들어와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먹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은 공포가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게 북으로 가라고 하는 등의 저열하면서도 유치한 멘트를 할 수 있는 배경엔 공포 정치가 먹힌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도 지금까지 알려진 공포 정치의 끝이 어땠는가를 집권당과 정권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치나 일제가 그 끝이 어땠습니까? 아니,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끝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시애틀에서 고발 리포트 권종상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SNS 캠페인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양시가 고향의 봄, 꽃, 그리고 소녀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SNS 역사 독립운동 서명 캠페인인데요. 시작 열흘 만인 어제 3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1억 명의 서명이 채워지면 유엔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종군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촛불 취재 천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구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